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특정 환경에서 유기화합물 등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 수프 생명 탄생에 대한 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원시 수프에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심해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수프 가설은 원시 바다 해안가로 유기물들이 밀려오면서 이것들이 웅덩이에 갇히게 되고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햇빛에 말라서 농축이 된 후에 진한 유기물 수프, 끈적끈적한 유기물 수프 같은 곳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게 이제 원시 수프 가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인 심해 열수구 가설은 심해 열수구, 아주 깊은 바다에 있는 열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이라든가 이런 유기물들을 주변의 황철석 등의 촉매 작용으로 화학 변화를 거치면서 1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에서 사는 메탄 생성 고세균 등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황을 영양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수프 가설하고 심해 열수구 가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유력한 것은 심해 열수구 가설이 더 유력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탄생된 생명체인 메탄 생성 고세균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탄생하였고 초신성들이 폭발한 잔해가 모여서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것이 46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수많은 운석이 지구에 부딪혀서 불바다 지옥인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38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의 대기의 온도는 평균 14도이고 해양의 바다의 온도는 평균 4도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스피로헥타 박테리아, 나선상균은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이 없고 세포질로 둘러싸인 세균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스피로헥타 박테리아는 나선상균은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부생을 하거나 붕붕 떠다니면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에 기생하면서 이분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를 반으로 잘라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새끼라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이제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가 둘이 되는 것입니다. 세균은 매독이라든가 매종은 이제 피부의 궤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규열, 그 다음에 이제 베젤은 이제 구강궤양과 뼈 안에의 파괴성 종괴를 말합니다. 또는 피부병, 백반성 피부병은 이제 피부가 매우 가렵고 비후화된 변색 패치, 그러니까 색이 변하죠, 피부가 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매동, 매정, 그다음에 이제 베젤,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을 유발하는 병균,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그 스피로헤타 박테리아 나선상균은 트레포네마 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병들을 이제 트레포네마 병이라고 부르는데 페니실린 항생제를 한번 주사를 해서 박테리아를 박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초기의 원시의 생물인 이 그 박테리아 스피로헤타 박테리아 나선상균은 서로 공생을 하죠. 공생을 하고 또 경쟁을 하죠. 하면서 여태까지 존재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균, 박테리아 중에서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 스피로헤타 나선상균 편모충은 이건 이제 편모가 달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잘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몸 전체를 회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태양이 강해서 건조해지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산, 이제 그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핵산하고 여러 가지 그 화학 활동을 촉진하는 효소가 있지만은 스스로 ATP 에너지를 생산하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대 기생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숙주한테서 이제 그 영양분을 이제 획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숙주 세포의 ATP와 유전자 일부를 사용을 해서 증식하는 것이 이 스피로헤타 박테리아 나선상균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조상은 메탄 생성 고세균하고 스피로헤타 나선상균, 이를 또 이제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부르죠. 이거 공생으로 시작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 그 메탄 생성 고세균은 세포하고 세포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선상 스피로타 박테리아, 나선상균,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로에타 나선상균은 매독의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성관계로 매독은 감염이 되고 페니실린 항생제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피부 점막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며 콘돔을 쓰면 해방이 되겠습니다. 전기라든가 입이라든가 감염 부위에 궤양이 발생하고 이제 그 종양이 발생하죠.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결막염, 트라코마와 성병인 비임균성 요도염을 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 그 다음에 인간, 생명체, 역사 이런 거는 모두 짝짓기와 번식을 통한 융합과 분열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번식을 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이게 융합이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융합을 하고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유성생식이죠. 남자와 여자 이제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좋아지면 편한 세상이 되면은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하는 거는 무성생식이라고 볼 수 있는 처녀생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암컷 혼자서 스스로 새끼를 까는 거죠. 뭐 닭이 알을 까듯이.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어려우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여자가 혼자서 새끼를 깝니다. 암컷이 암컷을 까고 암컷이 암컷을 까고. 그래서 이제 거의 똑같은 유전자를 갖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그 외부의 그 병균이라든가 외부의 저기에 의해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유전자 구조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망치게 되면 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닭 같은 것도 질병이 한번 걸리면은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집단 다 죽여버리죠. 닭이 뭐 무슨 병 AI라든가 뭐 이런 조류독감 이런 거에 한번 뭐 한 마리가 걸리면은 딴 놈들도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없습니다. 전부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몇만 마리, 몇천 마리를 다 이제 집단으로 다 죽여버리죠. 왜냐면 어차피 다 감염이 되니까. 하지만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서로 DNA가 섞여가지고 조금 변화가 오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외부의 그 병균들이 침입하기에 어려운 자물쇠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는 외부의 그 어떤 그 병균이라든가 외부의 침입에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이제 종족의 번식과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먹이나 짝짓기가 어려워지면은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고세균과 세균, 고세균은 이제 아까 메탄 생성 고세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균은 이제 스피로헤크타 박테리아, 또 프로테오 박테리아 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해져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폭스2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우죠. 폭스2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 되겠습니다. 태초의 생명체는 지구상의 풍부한 수소와 지상의 풍부한 수소와 지하에서 분출되는 풍부한 탄소, 질소, 황, 산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수소는 지구의 중력에 잡혀 대기 중에 머물게 되고 운석의 충돌과 지하 마그마의 폭발과 화산 폭발로 열탕 스프가 된 지구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를 지상으로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수소와 탄소, H와 C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CH4 메탄. 그다음에 H와 O 수소와 산소가 합해서 만드는 것이 H2 물. 그다음에 H와 N 수소와 질소가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NH3 암모니아가 되겠고, 그다음에 H와 S 수소와 황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H2S 황화 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초기에 1000억도에서부터 3000도까지는 이제 떨어지게 되죠. 우주가 계속 분열 팽창을 하면서.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3000도치로 낮아지는 그런 되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온도가 1000억도였죠. 근데 이제 38만 년이 흘렀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서 3000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38만 년 우주가 많이 식었을 때 양성자하고 자유전자가 결합을 해서 최초의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38만 년 후에 이제 최초의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가 75%, 헬륨이 25%, 그것들이 이제 계속 변화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주상에 지금 남아있는 전체 물질의 75%는 수소, 그다음에 25%는 헬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계속 융합을 통해서 산소, 질소, 탄소 처리되고 규소, 알루미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진 적은 없다. 초기에 만들어진 이 수소와 헬륨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기본이다. 이걸 이제 변형해서 이제 딴 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수소나 헬륨은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진 후에 38만 년 후에 만들어진 이 수소와 산소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